안녕하십니까. 안기종의 누구나 환자다 의료소송 완전정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송비용과 패소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료소송 완전정보 시리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주위의 반응들이 이 교육방송 찍냐는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방송인데 좀 자유롭게 하는 방송인데 너무 교육방송처럼 찍고 있어서 좀 어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NG 나더라도 다시 안 찍고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시는 분이 잘 편집해 주실 거니까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마음껏 쏟아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소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 백전백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만큼 이 의료소송이 성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면 반대로 패소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패소를 하냐? 정말 의료인에게 의료 과실이 없었으니까.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입증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의료라고 하는 게 워낙 전문적이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강해가지고 입증을 못하는 거죠. 입증을 못해서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패소를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송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 들어갔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이제 상대방에게 패소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소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은 이 의료 소송을 제기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려면 소송을 제기할 때도 돈이 있는 사람도 유리하고 돈이 없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패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유전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소 비용에 대해서 좀 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난번에 좀 간단하게 했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습 겸 이렇게 해보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기본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또 변론 기여를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이 두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보통 소송 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인지대, 그다음에 송달료, 감정료 같은 건데 감정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의 이 분량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단은 이 계산한 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송 비용의 대표적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는데 인지대는 굉장히 쉽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그 국가가 발행하는 그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제 이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이 비용으로 법원의 공무원들이 월급도 받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약간 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그 소송 서류를 이제 소송하는 당사자에게 이게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우편 요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 두 개다가 딱 이제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지대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인지대는 이 법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속가 0.005%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자막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산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청구 금액에다가 이 내용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로 들 내용이 제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 3억 원이 그 아이들이 의료사고로 이제 사망했을 때 보통 이제 청구하는 금액보다 주로 배상받는 금액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억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3억이면 요 지금 화면 나가시잖아요. 3회 보게 되면 그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요 이제 이 3억 정도의 소가에 곱하기 0.004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55,000원을 이제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 그 3억 원 곱하기 0.004, 그 다음에 더하기 55,000이라면 125만 5천원으로 됩니다. 요게 이제 1심을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될 인지대, 그러니까 그 이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될 비용이죠. 근데 요게 이제 1심에는 이 정도 비용인데 2심으로 가게 되면 1.5배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잖아요. 3심 가게 되면 2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달료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이것도 지금 이게 자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 사건의 종류, 예를 들면 이게 소액 사건이냐, 뭐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에 따라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1심, 2심, 3심에 따라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 보통 제1심의 합의부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보통 2명이죠. 원고피고 2명이니까 2명이고, 보통 한 번 발송하는 비용으로 보통 송달료가 4,700원 정도로 책정돼 있거든요. 작년 아마 8월 달인가 아마 이게 금액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좀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15회 정도의 비용을 책정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적게 쓰게 되면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그 이제 한 3억 원 정도의 소송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가 2명이고 한 번 할 때마다 4,700원씩 계산해서 보통 15회분 정도 계산하면 그 14만 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2명 정도의 당사자라면 14만 1,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송달료와 그다음 인지대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이거 대부분 규칙의 내용도 찾아보고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하면 이제 치시고 딱 엔터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 홈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소송비용 자동 계산이라고 하는 이 배너가 나오거든요. 그거 딱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그 왼쪽이죠. 왼쪽 보면 본안 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 밑에 보시면 청구 금액, 그 다음에 종류, 뭐 소장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원고 몇 명, 피고 몇 명 이렇게 계산하기 딱 누르면 금액이 딱 나옵니다. 앞에 지금 복잡하게 인지대 송달료 계산할 필요 없이요. 그냥 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렇게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일단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부분 규칙에 이게 기본으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받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금 보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로 있고 그 다음에 성금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금 보수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변호사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 규칙에 산정되어 있는 이 변호사 비용을 그대로 받고 성금 보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금 보수를 좀 많이 적절하게 받고 오히려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패소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게 되면 성금 보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소 비용을 청구할 때는 요 대부분 규칙에 있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약간 법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보면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딱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199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 부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소송을 제기해서 나중에 이제 소송 결과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소송을 계속 남발하게 되는 거죠. 남발하게 되니까 반대로 또 이 잘못이 없는, 과실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소송에 사실 휘말려서 이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청구하는 병원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소송 비용 중에서 이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도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10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그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이제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자막을 좀 한번 띄워 주실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대법원 규칙의 그 이제 총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에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때도 대폭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3조에 보면 산입할 보수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약간 법을 읽으면서 제가 약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1항에 보면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그러니까 소위 내가 성소했을 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양당사자가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면 이게 보수 계약이잖아요. 이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신급 단위라는 것은 이제 1심, 2심, 3심 각자 따로 돈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제 이게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거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고요. 별표의 기준은 이 중에 몇 프로 정도를 변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다 이렇게 각 금액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갈 텐데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계산하는 방법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한번 다시 이 표를 한번 딱 보시고 잠깐 보시면 거기 보시면 3억 원 정도,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3억 정도 청구하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번 그 산색에 따라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맨 밑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이제 부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보면 1,040만 원이 기준입니다. 요 기준이 있고 여기에 소송 목적의 값, 아까 청구하는 금액 얼마죠? 3억 원이죠. 3억 원 빼기 2억 원 하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니까 1억 원의 100분의 1은 얼마죠? 1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 100만 원에다가 앞에 기준금액인 1,040만 원을 더하면 1,1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저희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14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이야기할 때 기준 금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변호사 비용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1,140만 원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1,14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실제 변호사 계약을 체결했던 비용을 주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만약에 2,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대법원 규칙에 책정되어 있는 1,14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에 이야기한 신급별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급. 1심에서 1,140만 원이 나왔으면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42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비용에서 추가로 소송 중에 부담했던 다른 이제 감정료 같은 거나 이런 정인에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추가된다 그러면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 이제 실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이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그리고 성공보수를 한 10% 정도 책정을 했는데 1심, 2심, 3심 다 해도 한 3,0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비용을 한 3억 청구했더니 패소비용이 신급해도 1,140만 원이면 소송 비용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보다 패소 비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선임을 할 때는 병원에 한 병원에 의사를 3명을 소송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냥 세 명 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 성공보수 이렇게 책정하는데, 반대로 폐소 비용은요, 이 변호사 선임하는 사람 비용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만약에 3명이어서 의사가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가 3명이잖아요. 이 금액에다가 또 3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420만 원에 곱하기 3, 1억 원이면 1억 원. 정말 이 소송을 잘못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패소 비용 청구로 1억 원 정도 부담하면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정말 신용불량자 되는 분도 정말 계시고요. 이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압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항상 내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들어간 선임 비용뿐만이 아니라 패소하게 됐을 때 패소 비용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최종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사실 이 내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의료소송을 통해서 이 입증을 해서 사실 승소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의료분야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패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송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이 실제적으로 침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의료소송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패소자 부담 원칙보다는 각자 부담 원칙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확실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니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승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먼저 합의하자라고 먼저 들어오고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정말 승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돈 받으려고 소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형사 고소를 원하지는 않고 민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는 건데, 막상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비용을 들어서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 3심에서 대부분까지 한 7년 걸려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 다 패소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청구될 소송 비용이 몇천만 원, 1억으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여로사고를 하느라 보낸 것도 너무 억울한데, 소위 이제 변호사 비용 폭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송 비용에 대한 이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 만약에 제약사의 약값은 높다, 아니면 원료 같은 걸 좀 부당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익소송을 할 수 있죠. 공익소송 했다가 잘못했다가 보통 그런 경우는 기본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100억, 몇십억, 100억 이래 되거든요. 그런 거 잘못 청구했다가 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 청구하면 사실 저희들 단체가 완전히 파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공익소송도 못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력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소송 같이 입증이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다 부담시키기보다는 저는 각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과연 왜 패소했냐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판사잖아요. 판사가 이게 정말 과실이 없어서 패소한 거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것 같지만 입증을 못해서 패소하냐 따라가지고, 저는 가장 잘 아는 판사가 소송 비용도 적절하게 분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이 재판 청구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소송 비용과 패소 비용에 대해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했고, 또 패소자 부담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보통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의무기록지,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증인의 증언,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데, 이걸 너무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적인 논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변호사가 논점은 정리해 줬겠지만 그래도 그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뭐 피해자나 아니면 유족들이 나름대로의 논점을 좀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